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고향 프로의 김승률입니다. 이제는 김콜라가 아니고 김승률로 계속해서 인사를 드릴게요. 얘는 콜필더입니다. 자,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에 국회가 아주 마비가 되었습니다. 영업이 종료됐어요. 장사를 안 해요. 네, 일을 안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 그러므로 해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다법 요것도 논의를 못하고 있고, 또 추경이 발목이 잡혀서 시기적절하게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패스트트랙은 알아봤지만 도대체 추경은 뭐길래 자꾸 이렇게 국회가 다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추경에 대해서 추가 경정 예산 요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추경,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추경은 바로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크게 한번 이 키워드를 쓰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국가도 집안 살림처럼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설명하기 전에 가계부를 쓰고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예시를 가지고 오늘 추경 예산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월급 100만 원을 받고 그걸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월급으로, 100만 원을, 제가 받으면은 이걸로 한 달을 어떻게 쓸 건지를 이제 정합니다. 미리 예산을 짜는 거죠. 네, 가계부 같은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뭐 한 달에 식비, 한 50만 원 정도 쓰고, 그리고 뭐 교통비도 한 10만 원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뭐 통신비, 전화기를 쓸 때, 자, 여기도 한 10만 원 정도 썼고, 그 다음에 뭐 옷을 이제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니까 옷도 한 10만 원 정도 사야겠다 라고 이렇게 뭐 계획을 짤 수 있죠. 그리고 혹시 어디에다가 급하게 돈이 쓸지 모르니까 예비비, 어디에 쓸지 모르는 돈이기 때문에 미리 정할 수는 없고, 일종의 긴급한 상황에 쓰기 위해서 한 예비비도 한 20만 원 정도 책정을 해뒀다고 제가 가계부를 짰다고 생각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월급 1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다고 이제 어느 정도 가계부 예산을 짰어요. 자, 그리고 이 돈을 집에서 흥청망청 쓰지 말라고 집에 부모님이 보고하라고 합니다. 보고. 네. 너 월급 100만 원 갖고 잘 써야지. 그래서 이 돈을 엄마 아빠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엄마 아빠에게 엄마, 저 돈 이렇게 쓸 거예요. 한 달 동안. 이 정도면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니죠? 계획성 있게 지출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하고 해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보고 이제 허락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엄마 아빠가 내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뭐 돈을 빼들거나 뭐 더 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쓰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 괜찮네, 이 정도면 그렇게 써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첫 예산을 짰어요. 자, 근데 사람 일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아무리 계획성 있게 돈을 짰다고 하지만 이대로 돈이 막 똑같이 쓰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예산을 짰는데 와, 정말 큰일 나게도 갑자기 다쳐가지고 병원비가 한 30만 원 나오게 됐다 칩시다. 30만 원이나 병원비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받는 월급 100만 원을 이렇게 미리 짜놨는데 30만 원을 쓸 때 돈이 없죠. 네. 예비비를 아까 이렇게 책정을 해놨지만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이 돈을 더 써야겠다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합니다. 부모님한테. 네.
엄마 나 지금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급하니까 이 정도 병원비 3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해서 이번 달에 쓸게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럼 엄마 아빠도 보고 그게 타당하다, 그랬겠구나, 어쩔 수 없네 하면 또 다시 한번 허락을 해 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1차적으로 내가 이번 달 쓸 돈을 정리를 해놔서 보고를 했고 엄마 아빠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 이렇게 써라. 근데 사람 일이란 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보니까 급하게 필요한 지출이 또 생겨버렸어. 근데 그때 돈이 없잖아. 그때 돈이 없을 때 새로운 지출을 필요한 상황에서 돈이 없을 때 엄마 나 이 정도 돈이 또 필요하니까 또 써야 되겠어 라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하고 그거를 또 허락을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산의 중요한 키워드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이렇게 먼저 보고하는 것을 바로 본 예산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연도에 우리 정부는 돈 이렇게 쓸 거야 하면서 국회에다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국회는 그래 좋다 허락할게 하면서 또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허락을 해주는 의결을 통해서 예산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근데 정부도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는다고 했죠. 이게 바로 추경입니다. 네, 추경. 네. 자, 본 예산을 먼저 짰는데 또 한 번 필요한 예산이 생겨가지고 플러스로 해서 이 정도 목적으로 돈을 더 쓰겠다고 허락을 받는 게 바로 추경입니다. 추경, 추가 경정 예산이요. 예, 이거를 가지고 또 뭐 한다고 했죠? 국회는 또 의결을 해줍니다. 예, 좋다. 이것도 타당하니까 인정. 그래, 써.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조금 생깁니다. 자, 첫째. 추경. 아니, 추경. 어디서 그 돈을 갖고 오는데? 라는 의문 들 수 있죠. 돈 어디서? 돈 어디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월급 100만 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병원비가 3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저는 이 돈을 쓸 데가 없잖아요. 이 가계부 상에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30만 원을 내야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걸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30만 원을 더 쓰겠다고 보고하는데 이 30만 원은 어디서 나오냐? 자,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월급 말고 그 달에 특별히 예를 들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죠.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진짜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빌려야죠. 빌려서라도 병원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냐? 첫 번째는, 세금이 더 거친 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씁니다. 세금이라는 것도 다 예상을 해서 이걸 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은 돈이 거칠 수도 있고 또 적게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이 있으면은 그것을 추경에다가 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국가도 이미 여기 다 집행을 다 해서 그때는 역시나 국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빌려서 옵니다. 빌려서. 네. 이때는 이제 국채가 발행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개인하고 국가는 똑같아요. 네. 더 번 게 그 달에 있으면은 그걸로 쓰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빌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증 두 번째. 자, 방금 제가 이 본 예산을 얘기할 때 예비비를 책정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 달에 어떤 소비가 어떤 지출이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빼놓는 돈이라고 했죠. 예비비. 근데 추경도 예상하지 못한 돈을 또 한 번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비비와 추경의 차이는 무엇일까? 네, 이 차이가 뭔데? 라는 생각 들 수가 있죠. 예비비와
추경이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데? 자, 예비비는 말 그대로 자 어느 정도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빼놓는 거라고 했습니다. 추경도 그런 용도에서 집행하는 거니까 조금은 비슷해요. 근데 예비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때, 병원비가 실제로 더 많이 나왔죠?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할 때는 예비비를 넘어서는 돈이 필요할 때는 추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도 1년, 제가 예를 들 땐 한 달을 했지만 국가는 1년의 예산을 짜놓고 국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자, 1년 동안 예비비를 이만큼 쓸 거다고 책정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 닥쳤다고 해서 바로 예비비를 다 써버리면은 남은 기간 동안 예비비를 또 유도리 있게 책정을 쓸 수가 없으니 조금 여유분을 둬야 됩니다. 지금 상반기까지밖에 안 했는데 이걸 벌써 다 쓸 수는 없으니 추경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남은 기간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이것도 어느 정도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예비비와 추경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서 그 돈을 어느 정도 집행하는 것은 비슷한 취지가 있지만, 네. 예비비에 초과하는 돈을 쓸 때는 추경을 해서 써야 되고, 또, 특수한 목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는 예비비가 아니라 그 목적을 정당하게 요청을 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추경을 하는 겁니다. 요런 쪽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네. 쉽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뭐가 문제냐? 자, 정부가 추경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이것을 허락을 안 해주고 있어요. 왜?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 밖을 다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국회에 와서 이걸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큰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난 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은 추경을 좀 하자 이런 입장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예비비로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고 추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추경이 통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오늘의 추경 내용 여기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러분, 혹시 추경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잘 이해되셨으면 이 추경이 언제 어떻게 통과돼야 좋을지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고 국회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좀 쪼고 잔소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절하게 돈을 써야죠. 그죠? 아니, 병원비 다쳐서 병원비를 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면은 상처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추경은 타이밍이다. 이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추경 내용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시사 키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시사 고향 프로의 김승유리였습니다.